은퇴하신 분. 경제공부 키움증권의 홍춘욱 박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조엘 그린블라트의 주식 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소개해 주셨어요. 네, 조엘 그린블라트는 저희 같은 이런 시장의 참가자들에게는 거의 선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네. 1985년 창업해서 2005년 은퇴할 때까지, 그러니까 딱 만 20년 일하고 은퇴하신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꿈이죠. 20년만 일하고 은퇴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 20년 동안 회사를 차렸는데 그게 이제 사모펀드. 사모펀드가 뭐냐면 일반적인 대중들한테 공개적으로 이렇게 펀드를 모으는 것을 공모펀드라고 하고 네. 우리가 가입하는 대부분의 펀드들이 공모펀드죠.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헤지펀드를 비롯한 이런 다양한 99명 이내의 사람들에게만 네. 제약적으로 돈을 받아서 운용을 하는 펀드를 사모펀드고요. 이 사모펀드 안에 헤지펀드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사모펀드인 고담 캐피탈을, 이 이름도 참 재밌죠. 이 고담 캐피탈을 창업해서 연평균 수익률이 40%. 그러니까 20년 동안 매년 40%의 성과를 낸, 어떻게 보면 믿어지지 않는 성과를 낸 주인공이 바로 이 조엘 그린블라트고요. 네. 이분 그렇게 20년 동안 딱 일하고 은퇴한 다음 지금은 콜롬비아 대학교의 경영대학원 교수로 또 네. 후학을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멋진 분이고요. 이분이 쓴 책들이 이 베스트셀러가 되게 많습니다만 네. 그중에 하나가 주식 시작을 이기는 이 작은 책은 투자의 기본을 잘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투자를 고민하시고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 아닌가 싶어서 네. 이 책 한번 이 중고서점이나 이런 데도 되게 많으니까 한번 네. 살짝 들어보시면요. 아니, 이렇게 작은 책에 그 대단한 내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책이 가볍습니다. 자본 수익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그렇습니다.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요. 그렇습니다. 자본 수익률이라는 걸 간단하게 한번 묘사를 해보죠. 어떤 회사는 2억 원 투자해서 자기 자본이 몇 억이냐 상관없습니다. 네. 자본이 2억인데 매년 1억 원의 수익을 낸다. 이러면 자본 수익률 50%. 정말 좋은 회사죠. 네. 반대로 다른 회사는 2억의 자산을 투자해서 매년 1,000만 원의 수익을 낸다. 이 자본 수익률 5%죠. 결국 이 자본 수익률이 높은 회사는, 수익성이 높은 회사는 네. 결국 이 매년 벌어들이는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서 새롭게 재투자를 할 수 있어서 주변의 경쟁자들을 쉽게 따돌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이 회사가 만약에 상장돼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자본 수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배당이나 혹은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서 보상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주식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주식을 사자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사자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결국 기업이 돈 잘 벌어 배당 많이 주거나 자사주 많이 매입해주면 사자세가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본 수익률이 높은 회사가 최고 우량한 투자 대상이 되고 자본 수익률 높은 회사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자본 수익률이 높은 회사들,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이다, 삼성전자다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자본 수익률 최고 높은 이런 회사들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누구나 갖고 싶잖아요. 네. 누구나 이 회사를 갖고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자나 아니면 아모레퍼시픽 같이 이런 좋은 회사들은 주가가 되게 비쌉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외부 충격에 의해서 갑자기 사드가 떠오르시죠. 사드 관련 보복으로 네. 또는 아모레퍼시픽요. 네. 또는 여러 가지 경제의 어떤 문제들이 생겨. 당장 갤럭시 노트 7의 발화 사건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본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회사가 어떤 특정한 충격이라든가 이슈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락해서 주식 가격이 시장 평균 수준의 어떤 PER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 주가 수익 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 평균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건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이 좋은 투자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네. 즉 이 회사 어떤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며, 주식 투자를 시작함에 있어서는 첫 번째도 좋은 회사를 고르고 그 좋은 회사가 싸게 거래될 때 사는 것이다라고 일러주는 좋은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싸게 거래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럼 어떤 기업이 자본 수익률이 좋은지 어떻게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회사들, 이름을 알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면 네. 이름은 유명한 회사들을 찾으시면 네. 되겠죠. 네. 그러면 그 DART라고 DART라고 해서 네. 네. 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이랑 거래소나 이런 곳에서 이 회사들 각 회사에 대한
최근에 발표된 재무제표를 네. 모두 매출은 가보면 얼마고 네, 그렇습니다. 순이익은 얼마고. 그냥 네. 계산이 너무 쉽죠. 네. 그냥 자본 대비 이익 하면 자본 수익률이니까 네. 이게 뭐 제일 쉬운 숫자입니다. 네, 따트라고 기자들도 경제 쪽 기자들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이게 어떤 회사가 자본 수익률이 높은 회사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럴 때는 또 방법이 뭐냐 하면 저희 회사를 비롯한 저희 그 수많은 우리나라의 증권사들이 존재하고요. 네. 이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HTS라고 들어보셨죠? 네. 바로 주식 매매 시스템, 주식 거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HTS라는 시스템에 가면 종목 스크리닝 기준을, 즉 다시 말해서 종목을 선별해주는 기준을 제공해주는 네. 증권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 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주식 스크리닝 또는 주식 선별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고 있어요. 대부분 유료를 이렇게 기업이 사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기업 내에서 자기 개발한 경우들도 있는데 네. 쓰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냥 자본 수익률 상위 또는 그게 너무 뭐 어렵다 싶으면 ROA, ROE라고 영어로 쓰셔도 됩니다. 네. 한글로 너무 길게 안 쓰셔도 되고요. 네. 아무튼 이런 그 간단한 재무제표 검토만으로도 네. 우리나라 최상위 종목들의 어떤 기업들 중에서 이런 자본 수익률이 높은지 또는 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식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자본 수익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습관이 돼야 합니다. 네. 자, 좋은 기업을 싸게 사기 위한 공부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제레미 시걸의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라는 책입니다. 뭐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장기 투자하면 시장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우리 네. 다 알고 있습니다만 네. 왜 그 장기 투자를 못 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까 첫 번째. 주식의 투자 이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그냥 그래프가 예쁘다. 네. 나 이런 소문을 들었다. 호재가 있다. 뭐 네. 이런 이야기로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많이 떨어져서 지금쯤 오를 것 같은데. 뭐. 네, 그렇죠. 네. 감이라고 하죠. 네. 근데 왜 우리에게 그 감은 떨어지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주식 투자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공부가 좀 필요하겠고요. 네. 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사실 주식 시장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고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주식 시장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곳이고 또 얼마나 많은 해프닝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 네. 주식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이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모은 자산입니까? 네. 이 자산을 갖다가 허투루 투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제레미 시겔 교수님의 주식의 장기 투자라는 책은 네. 이게 왜 어떤 면에서 제가 이 네. 주식 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다음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네. 바로 1802년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순조 2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정조가 돌아가시고 순조가 이 손자였죠. 순조가 취임했다. 임금이 됐다. 네. 정순왕후가 대리청정하던 귀에 이때부터 딱 들어오는데요. 제가 사학과 출신이라. 네. 네. 그래서 1802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그러니까 네. 210년에 걸친 미국 주식시장의 통계를 일일이 수집해서 네. 대단한 분입니다. 네. 일일이 수집하셔서 그때 주식시장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네. 또 주식, 채권, 금, 현금 등등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자산들의 수익률은 어떠했는지를 일일이 조사해서 일러주시는 책이고요. 네. 이 책이 언제 출간됐냐면 1990년대에 처음 출간되고 지금이 5번의 개정판을 거친 책.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책 고를 때 참고 문헌에 여러 번 이름이 오르는 책이 좋은 책이에요. 제가 가끔 저런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 책 빼놓고 주식시장에 관련된 책을 쓸 수 없는 그런 책이다라고까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0419님이 한진해운 5만 2천 원에 사서 10년 만에 망했습니다. 뭐 이런 극단적인 경우인데 장기 투자 물론 좋은 기업을 골라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고 장기 투자에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이나 현대자동차 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과거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답을 해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네, 드리고 싶은데 집중 투자는 말 그대로 내가 잘 안다 생각되는 종목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 그 종목에 대해서 나는 누구보다 잘한다 생각되는 분들이 한두 종목 또는 많아야 서너 종목에 투자하는 전략을 집중 투자 전략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조엘 그린블라트도 사실은 집중 투자로 그 어마어마한 성과를 낸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헤지펀드 매니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본 수익률이 높은데 안 망할 것 같은 기업을 찾아서 네. 매일처럼 공부를 해서 네. 그런 종목들을 매입한 다음에 네. 자기가 목표했던 주가가 오를 때까지 절대 팔지 않는 장기 네. 투자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돈을 네. 벌었고요. 반대로 제가 한번 존 보글의 모든 주식에 투자하는 거 기억나세요? 네. 그 이제 그런데- 지수상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왜 근데 아까 조앤 글래브라처럼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공부할 시간과 여력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다면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경영자들이 경영하고 있는 좋은 기업에 분산 투자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제레미 시걸 교수의 주식의 장기 투자라는 네. 개별 종목에 대한 통계가 아니라 네. 미국의 S&P 500이라는 네. 500개 초우량 종목의 과거 역사를 연구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결국 이런 평균값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루에 2시간 이상 주식 공부에 시간을 낼 수 없는 분. 이거 제가 한 이야기 아닙니다. 네. 워렌 버핏이 이 조앤 그린블라트를 네. 추천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네. 일주일에 10시간의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은 집중 투자보다는 분산 투자가 좋습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고요. 네. 저 역시 같은 의견이고 저도 네.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주식을 공부하거나 분석할 수 없는 분들이 두세 개 종목 사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특히 네. 그 회사가 지금 좋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추문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일시적인 주가 하락이 나타났을 때 네. 과연 참아낼 수 있을 것인가도 또 네.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앞서 오늘 이제 주식 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조엘 그린블라트. 미국의 자산 시장은 그동안에 앞서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네, 1802년에 네. 1달러를 투자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1달러를 투자하면 네. 210년이 지나면 주식은 70만 달러가 됩니다. 네. 아이고. 70만 배입니까, 그럼? 예, 네. 70만 배. 네. 채권은 2만 달러 정도니까 네. 2만 배 정도 네. 상승했고요. 네. 금은 4달러. 네. 그러니까 4배 정도 상승하는 그런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주식이 가장 뛰어난 자산이고 다음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고민할 자산이 채권이다라는 것을 네.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책이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 책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1980년대, 90년대만 반짝 주가가 오른 거 아니냐. 네. 이거 버블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했었어요. 예를 들어 자산 시장이 형성될 때니까 그때는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여 년에 걸쳐서 주식의 투자 수익률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네. 1800년대나 1900년대나 2000년대나 할 거 없이 매년 6%에서 7% 오르더라. 네. 그래서 옛날에 많이 올랐을 것 같고 요즘 별로 안 올랐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200년에 걸친 주식시장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네. 이 젊었던 팔팔하던 시절에는 주식시장의 수익률도 좋았지만 대신 많은 기업이 망하면서 거기서 평균을 떨어뜨렸던 측면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또 최근에 주식시장은 성숙해서 옛날만큼 수익이 안 날 것 같지만 대신 옛날보다 배당을 많이 주면서 네. 그런 쪽에서 성과를 또 올려주는 측면이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주식에 장기 투자라 왜 책 제목이 장기 투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걸 설명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주식이 위험하지 않다 이거 아닙니다. 네, 네. 미국 주식시장이라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적이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단 한 해에 50% 가까운 43%인가 2%의 주가 하락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제레미 시걸 교수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만약 10년 장기 투자를 할 때의 성과를 측정을 한번 해보면 네. 최악의 순간에도 마이너스 한 3% 정도로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운 좋게 고점에 들어가서 저점에 팔아도 마이너스 3%다. 단 조건은 여러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이게 정말 뭐
1억 투자한다면 100만 원씩 100개 종목이라도 뭐 물론 지수상품에 투자하면 더 쉽겠지만요. 그렇지만 보유 기간이 길면 최악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3% 손실밖에 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분산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그렇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국 주식시장도 10년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역시 최악의 경우도 마이너스 3% 정도의 연수익률입니다. 네. 결국 공교롭게 비슷하네요. 예, 이게 네. 세계 경제라는 게 다 어떻게 네. 보면 성공한 나라는 제일 잘 나가는 나라를 모방하며 성공하고 네. 또 그 나라의 모습들을 자본시장이 추종하는 경향이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네. 미국 주식시장이 선진화돼 있고 발전돼 있고 좋은 시장이라고들 이야기하지만 한국도 참 우여곡절 끝에 점점 그쪽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그 주식 보유 기간이 17년을 경과하면 최악의 수익률조차 플러스로 기록된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야 뭐 주식시장의 역사가 짧으니까 네. 20년, 30년 투자라는 걸 가지고서 숫자를 이야기하기 아주 어렵지만 네. 미국만 같은 경우에는 네. 최악의 순간, 즉 대공황 때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네. 17년 만에 원금은 다 회복하더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네. 더 나가서 그분이 투자를 하시는 거에서 저희는 뭐 배당 이런 걸 계산 안 했으니까 네. 배당 같은 걸 꾸준히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탈출 기간은 훨씬 더 빨랐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악의 경우에 금융위기나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우리도 뭐 여러 번 경험했고 미국도 9.11 사태 2001년에 이럴 때 주가가 정말 그야말로 폭락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38%까지도 떨어졌지만 그렇지만 분산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평균적으로는 반드시 이익이 날 수밖에 없다. 아주 운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최고의 경영자가 경영하는 네. 최고의 기업에 분산했을 때라는 말의 전제를 다른 게 네. 우리나라 시장에 뭐 코스피 그러면 200개 기업들, 네, 코스피 200 있죠. 예, 네. 또 미국 같으면 S&P 500기업처럼 네. 세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은 네. 최고의 경영자들이 경영하는 기업에 동업하기 때문에 네. 이런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뭐 내가 굳이 그 글로벌 기업들 좋은 우수 기업들을 뽑기 어려우면 지수 상품을 하시면 됩니다. 지수 상품 전문가들이 다 뽑아놨습니다. 그냥 거기 투자하시고 중요한 것은 오래 갖고 계시는 거. 네. 버틸 수 있으면 위험은 그만큼 줄어들고 수익률은 높아진다. 키움증권의 홍춘욱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